왼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컴퓨터 구성에서 나온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이 가정한 게 CPU 안에 어떤 레지스터가 있다. 그게 R이에요, R.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예요?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예요?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가 하나 넣은 거예요. 플립플랍이지만 한 비트지만 얘도 한 비트짜리 레지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어쨌든 외부 장치로부터 뭐가 오죠. 뭐가 와서 얘가 일이 셋돼요. CPU 안에 있지만 결국은 얘는 누가 셋하느냐. 0인데 1로 해주는 애는 여기 셋 바이 하드웨어인데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워요. 다음 학기에 컴퓨터 구조를 들으면 요거는 누가 세팅해준다 하고 이 인터럽트를 위한 이 레지스터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을 하며 누가 셋해주냐. 리셋은 우리가 해요.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레지스터가 돌아가는 방식은 우리 OS의 하드웨어가 한다 그랬죠. 하드웨어? 셋 바이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하는 거니까 OS가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OS 책에는 저게 어떻게 셋된다, 어떻게 리셋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컴퓨터 구성 가서 배우고 어쨌든 우리는 이 CPU하고 OS를 배우면서 저 외부에서 IO가 끝났습니다. 우리 태환이가 두부를 사왔습니다. 하고 말해주면 그 현상은 어떻게 우리한테 반영되냐면 CPU 안에 있는 R이라는 플립플랍이 1로 바뀐다. 자, 얘는 얘대로 알아서 1로 바뀌든 0으로 바뀌든 할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CPU는 패치, 디코드, 익시큐트, 스토어가 여기 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린 뭐라 그랬어요?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은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해서 인터럽트가 0일 때,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원래 하던 짓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계속하고 인터럽트가 우리가 패치나 디코드를 하는 중간에 CPU가 패치나 디코드를 하는 중간에 태환이가 두부 사왔습니다 해서 얘가 1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패치 디코드하고 그 다음에 익시큐트를 할 텐데 익시큐트를 마저 하고 인터럽트를 확인한 다음에 서비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패치 디코드 익시큐트까지 다 끝내고 비록 요 시점에 인터럽트가 도착을 했어도 하던 거는 한 인스트럭션은 사이클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할 거냐 이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답은 두 번째 거죠. 그죠? 플로우 차트에 의해서 인스트럭션 사이클이 하나 끝나면 익시큐트가 끝나고 올라가서 뭐 한다고? 인터럽트냐 아니냐 따지고 우리는 이때까지 인터럽트를 안 배웠을 때는 계속 이것만 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고 태환이가 이 시점에서 두부를 사왔습니다 하고 인터럽트를 걸어주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요 사이에 우리는 여기 어떤 일을 하는 사이에 요 비트가 1로 바뀐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 끝나고 R로 갔을 때 R이 1이에요. 인터럽트 걸렸구나. 이제부터 피곤해지는 거죠. 그럼 1로 와야 돼. 1이니까 1로 오죠. 그죠? 1로 오면 뭐 하느냐. 스토어 리턴 어드레스 인 로케이션 제로. 이거는 컴퓨터 구성 시간에는 인터럽트를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인터럽트, 벡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하나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OS 시간에 맞춰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린 거예요. 저기는 패치드 코드, 그 다음에 익시큐트밖에 없는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빨간 글씨로 몇 개 있죠. 그죠? 이거는 이 그림하고 다른 것만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패치 디코드, 데이터 패치, 익시큐트, 그 다음에 스토어 리졸트. 이게 풀 세트죠. 그죠? 이거는 뭐 설명할 거 별로 없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인터럽트가 걸리면 일로 와야 돼. 근데 우리가 차이는 뭐냐면, 이 시점에는 인터럽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플로우 차트가 이쪽에 구성된 거니까 이거는 떼버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인터럽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interrupt request라는 IRQ 언어로 얘기를 했어요. 일일이 이름 부르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플립플랍이 저기는 하나 있지만 여기는 여러 개가 있죠. 이거는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예요. 여러 개를 체크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0이고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예를 들어 어떤 비트 하나가 1이 되겠지. 저기서는 0이면은 1로 가고 1이면은 1로 오고 했지만 여긴 여러 비트가 있으니 모든 게 0일 때, 인터럽트가 안 걸렸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게 0일 때지. 그러니까 all 비트가 0이면 1로 가요. 근데 한 비트라도 1이면 이쪽으로 오겠죠? if any bit 아무거나 1이면 1로 와요. 1로 오면 뭐하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store return address 어디? 스택. 스택은 뭐죠? 선입, 후출. 하나씩 쌓아오는 거니까. 그런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푸시, 탑 오브 스택, PC. 현재 PC 값을 스택에다가 푸시 한다. 그 다음에 granted to location, 어느 로케이션으로 가냐면, 여기에 있죠? 빨간 글씨가 interrupt 벡터를 보면, 지금 IRQ 01, IRQ 1이 1이니까, IS interrupt 벡터를 가면, interrupt 서비스 루틴 1의 스타팅 어드레스가 있죠? 스타팅 어드레스 값을 여기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PC 값이 예를 들어 다른 값이 됐으면 딴 값이 됐어요. 그죠? 딴 값이 됐고 여긴 뭐예요? R1 요거 있는 거 지워주죠. 요 값을 리셋 하는 거예요. 리셋 해주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디로 가요? 쭉 해서 R이 0이냐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R을 0으로 고쳐줘. 맨 밑에서 R을 0으로 고쳐줬죠. 그러니까 이게 다 0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내려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당연히 일로 가야지. 일로 가는데 fetch, 뭘 fetch하죠? PC 값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PC 값은 뭐예요? interrupt service routine 1의 첫 번째 주소를 fetch해요. 디코드, execute, store를 계속합니다. 지금 이 CPU는 어떤 서브 루틴을 실행하고 있어요? interrupt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뭐냐?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도 결국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는 인스트럭션 사이클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컴퓨터 구성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리셋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인터럽트 벡터, 그죠? 인터럽트 벡터 배웠고, 얘가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 인덱스예요, 인덱스. 인덱스 알죠?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여기가 인터럽트 벡터예요. IRQ0를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ISR0. 걔의 첫 번째 어드레스는 X. 얘가 되는 거죠. IRQ1이 걸렸을 때 서비스 루틴은 ISR1. 여기죠. 그 서비스 루틴의 첫 번째 주소 Y. 요거를 나타냅니다. 인터럽트 벡터가 있고 요 인터럽트 케이스마다 서비스 루틴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찾을 때는 이 어떤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어떻게 무슨 인터럽트가 걸렸으므로 무슨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자. 이게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인터럽트 벡터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냐면 벡터드 인터럽트라고 해요. 예?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폴링이라 그래요. 폴링. 폴링은 컴퓨터에서 뭐냐면 태환이가 엄마 두부 사왔어요 하고 얘기해주면 엄마가 알죠. 얘가 어떤 인터럽트구나. 그죠?
태환이가 엄마 나왔어요. 나가 누구야? 디바이스가 되게 많고 태환이는 뭐라 그랬어요? 디바이스 컨트롤러라 그랬죠.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많죠. 근데 얘네들이 다 똑같아. 엄마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환아, 네가 그랬니? 네가 왔니? 네가 왔니? 하나씩 확인을 해야지. 그걸 뭐라 하냐면 컴퓨터에서는 폴링이라 그래요. 폴링. 아시겠죠? 오버헤드가 크겠지. 그죠? 오버헤드가 크겠지. 그래서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면 요거를 쓰겠지. 벡터드 인터럽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옛날 기술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는 기술은 근데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옛날 기술이겠지. 옛날 기술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근데 옛날에는 인베디드 시스템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을 거 아닙니까? 요새는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인터럽트가 있어요. 아두이노에 OS 있어요? 없죠. 근데 인터럽트 기능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런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옛날 방식이지만 그건 안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한 시스템에서는 그런 방식이 유효하게 사용되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큰 시스템을 만들지 작은 시스템을 만들지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다 하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 메커니즘은 결국은 앞에 있는 플로우 차트. 앞에 있는 플로우 차트에는 인터럽트 벡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오른쪽 그림이 아까 내가 보여줬던 우리 그림이죠. 그죠? 요 그림, 우리 그림. 요거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한번 쭉 열거를 해봤어요. 내 슬라이드 뒷부분에 가면 또 이렇게 순서적으로 열거가 돼 있는데 그거는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될 거니까. 자, 첫 번째 김치찌개는 일단 미루고 왜냐하면 우리가 미룬 거예요. 그죠? 태환이한테 두부 사와라 하고 밀어버리고 지금 뭐 한다고 잡채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데 잡채 프로세스가 만약에 메인 메모리 0번지에서 1999번지까지 있다고 칩시다. 한 줄 한 줄 실행하고 있다면 저 플로우 차트의 왼쪽이 뭡니까? 인스트럭션 사이클 영역이죠. 오른쪽은 인터럽트 사이클 영역이고. 2번. 그러다가 잡채 프로세스가 1000번부터 1999인데 1600번지를 실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패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IRQ1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데이터 패치를 하더라도 CPU는 그 와중에 실제로 요거는 요 1이 1이 되겠죠. 그죠? 신호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PC 값은 이때 PC 값은 1601이 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는. 그 다음에 스텝 3. 그래도 일단 우리는 익스큐트하고 스토어를 마저 계속 실행해서 이 1600번지를 종료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한 다음엔 1600 실행을 종료한 후에 레지스터를 확인해요. 요 레지스터를. 그죠? 확인을 하는데 누가 CPU가 하는데 나중에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웁니다. 이때 확인을 해봤더니 얘가 1이 되고 요 값이 그대로 똑같죠. 그죠? 똑같이 요거 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걸렸구나를 이제 인지를 한 거지. 그러면 인터럽트 사이클로 진입. 어느 쪽으로? 여기 인터럽트 사이클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플로우 차트가. 진입을 해서 세이브 리턴 어드레스. 이 세이브하는 리턴 어드레스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푸시 탑 오브 스택 1601. 그죠? 탑 오브 1601번 1이라는 값을 스택의 맨 꼭대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스택의 탑 오브 S는 160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IRQ1에 해당하는 ISR1 서브루틴 첫 줄의 주소를 어떻게 구합니까? 구해야죠. 어디 가서 구해요? 인터럽트 벡터를 쓴다 그랬죠. 그거 하는 방법은 인터럽트 벡터에서 0번째가 아닌 1번째 엔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
우리는 어디지? 0번째가 아닌 1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값 YYY. 그죠? 이 값을 YY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5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ISR1을 시작할 수 있도록 PC 값을 500에다가 500으로 로드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스텝 8이 스텝 7하고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동시 타임에 인터럽트 레지스터 값을 리셋. 요거를 리셋을 했죠. 그죠? 여기서 0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오죠. 이 플로우 차트에 의하면 여기 지금 인터럽트 사이클로 진입해서 지금 요 한 단계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단계가 끝나면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레지스터 확인 바이 CPU. 여기서도 레지스터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디지? 레지스터 확인 바이 CPU. 요 말하고 똑같이 레지스터 확인 바이 CPU. 했더니 R의 모든 비트가 0이에요. 그리고 PC 값이 500이에요. 그러면 인터럽트 레지스터의 모든 비트가 0이므로 인스트럭션 사이클로 진입을 합니다. 이게 모든 값이 0이니까 요 왼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벗어났어요. 오케이? 이쪽으로 진입하고 어디지? 그래서 인스트럭션 사이클로 진입을 해서 PC가 지금 얼마라고? 요 위에서 500이었죠. 500번지는 뭐예요? ISR1의 서브루틴의 첫 줄. 그래서 IS 500번지부터 실행을 합니다. 쭉 실행해서 인스트럭션 사이클 영역에서 PC는 500부터 PC가 500이니까 순차적으로 ISR1을 실행을 합니다. 쭉 실행을 해가지고 ISR1의 마지막 줄은 뭐예요? 서비스 루틴의 마지막 줄이 뭐겠어요? 이 서비스 루틴이 끝났으면 요 서비스 루틴이 마지막 줄이면 끝났으면은 요거는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그죠?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빠져나오는 방법은 아까 우리 1601번지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 1601번지는 지금 어디? 스택의 탑 오브 스택에 저장이 돼 있으니 팝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PC는 팝. 그럼 PC 값이 1601번지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1601번지가 되고 잡채 프로세스 1601번지는 아까 잡채 프로세스였죠. 잡채 프로세스 잡채 프로세스 인스트럭션 사이클 영역에서 1601부터 다시 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절차입니다. 빨리 봐. 2분 동안 빨리. 요거를 지금 이 플로우 차트가 모든 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플로우 차트는 요 얘기는 없어요. 스텝 10, 11, 요 끝 얘기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원래 하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택하고 메모리 어드레스가 어떻게 동작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니까 지금 한 1, 2분 동안 요거를 찾아가면서 요거만 보면은 얘기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요거의 내용을 여기다 쓰자니 피곤한 거죠. ISR1의 서브루틴도 보여줘야 되니까. 요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 사연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은 이러니까 이 스텝들을 하나씩 쭉 보세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의 프로그램과 하나의 인터럽트. 근데 실제로는 하나의 프로그램과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또 다른 인터럽트가 걸리고 또 다른 중간에 여러분들 네스티드 서브루틴이 있죠? 메인에서 바보라는 서브루틴을 불렀어요. 그럼 바보라는 서브루틴이 끝나면 얘가 리턴 하면은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야지. 이게 뭐 인터럽트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메인에서 돌다가 몇 번째 줄을 하다가 바보라는 서브루틴으로 가면 나중에 다시 일로 와야 되니 이 리턴 어드레스를 어디다 세이브를 해야 돼. 스택에다 세이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 이그젠플로 메인 있습니다. 메인 있고 뭐라고 하다가 y는 바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보 불렀으니 여기 어디에 바보라는 서브루틴이 있겠죠. 뭐라고 하다가 x는 켈리. 그 이쪽에 또 이 켈리라는 서브루틴이 있고 리턴. 여기도 리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실행하고 바보를 실행하려면 일로 가죠. 그죠? 일로 가서 여기까지 쭉 실행하다가 켈리가 걸리면 또 일로 와요. 여기까지 왔다가 리턴하면 어디로 가요? 요 밑으로 가죠. 또 쭉 하고 여기로 가서 쭉 하고. 그죠? 그러니까 가기 전마다 요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에다 넣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리턴은 뭐냐? 팝이죠, 말하는. 이 리턴은 팝이에요. 메커니즘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OS 시간에 배우는 거 같은 메커니즘. 그러니까 내가 그 학생 때 굉장히 그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한 번 수업하면은 매번 숙제를 내줘요. 그때 굉장히 훌륭한 후배가 있었는데 굉장히 알고리즘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 알고리즘을 해결하는데 걔는 뭐 뚝딱거리고 몇 시간이면 해결을 해요. 그것도 수업이 있는 날 와서 해결을 해요. 걔는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알고리즘적이냐 했더니 여기서 배운 알고리즘은 어딘가 다 있고 거기서 쓰는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럭처 뭐뭐 있죠? 뭐 어레이, 링크트 리스트, 큐, 스텝, 그래프, 트리. 히든 트리야. 또 딴 게 있나? 없죠. 데이터 스트럭처 책을 중에 운영체제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은 실버 샥츠라는 할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은 호로위츠라고 있어요. C로 쓴 데이터 스트럭처. 그 사람이. 근데 그 교수가 우리 학교 교수였어요. 공립대학교 말고. 내 후배 말이 어떤 또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책에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처음 만들었던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겁니다. 뭐 문제가 나오면 이걸 트리로 풀까? 계속 머릿속으로 트리를 풀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날은 그래프로 풀어볼까? 이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 갖고 푸는 거예요. 답이 거기 있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으면 진짜로 호로위츠라는 할아버지가 교과서에 썼겠지. 그리고 우리 학교 교수인데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주겠지.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접하는 게 공부의 첫 번째 기본이고 우린 학생이니까. 근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었다면 내가 몰랐다면 선생이 안 가르쳐 줬다면 그래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페일 하겠지. 페일함으로 해서 하나 배우는 거예요. 페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페일들과 그 페일을 어떻게 성공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페일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보지 말라 그랬지. 쓰잘데없는 놈들 많거든요. 페일했다고 쓰잘데없지 않아요. 그 페일이 있어야 돼. 그때 한번 틀려주고 하나 배웠으면 내 인생에 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념을 갖고 해보고 안 되면 어때? 잠깐 돼지고기 됐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하나 배우고 그런 단계를 가지고 가야지 내가 뭘 배웠구나, 내가 뭘 알고 뭘 배웠구나, 뭘 알고 뭘 배웠구나 이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신념 없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또 하나 배운 것도 또 까먹어요. 배웠으면 그게 축적이 돼야 돼.
틀릴 때 틀리더라고요. 아직 젊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요 메커니즘이 나올 거고, 요 메커니즘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강호가 누굽니까? 굉장히 친절하죠? 이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아까 그 화면 캡처예요. 그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1000번지부터 이게 메모리 주소예요. 그죠? 이 메모리 주소고, 요 하얀 게 잡채, IS와는 빨간 거, 밑으로 타임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잡채 0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 스텝 1이 잡채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그러면 여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오케이? 1600에서 IRQ가 도착했어요. 2번, 3번이 해당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IS1을 실행하기 전에 4, 5, 6, 7, 8, 9 뭐죠? 레지스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5번이 리턴 어드레스를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IS 인터럽트 벡터에서 주소값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소값에다가 PC값 로드하고 그죠? 그게 3, 4, 5, 6, 7, 8, 9가 여기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떨어져 있어요. 뭐가? 시간이 걸리겠지. 그죠? 시간이 걸리고 나면 이제 ISR1을 쭉 실행을 합니다. 이게 10번이에요. 인스트럭션 영역에서 PC는 500부터 순차적으로 ISR1을 실행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ISR 570번까지라면 ISR1이 570까지라면 ISR1 실행 종료를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죠. PC 값을 팝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은 계속해서 이제 아까 잡채를 마저 해야죠. 리줌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세스 회복, 리줌. 요거를 알겠죠? 요 그림이 요거니까 쭉 앞에 나온 내가 3장 만들어준 것까지 쭉 연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오히려 이게 쉽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지만 인터넷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인터넷에 구글링해서 이미지를 보면 인터럽트 그러면 대부분 이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냐? 아까 내가 저쪽에 설명할 때 여기서 한 서브루틴 하다가 또 콜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여기 다 하고 돌아와서 돌아가고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죠. 그죠?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렇게 오다가 가요. 여기도 또 가요. 또 가요.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던 거 마저 해야지. 돌아와요. 또 하던 거 마저 해야지. 돌아와요. 하던 거 마저 해야지. 네스티드 서브루틴이죠. 이걸 여기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마다 푸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리턴 어드레스만 보면 여기마다 여기서 여기마다 팝이 있죠. 여기마다 팝. 만 그린다면 인터럽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내가 그림을 찾는데 별로 안 나와서 얘를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 얘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이거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주 프로그램이 뭐야? 우리한테는 잡채. 잡채 실행하다가 이쪽이 시간이겠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처리하고 주 프로그램 복귀. 제일 간단한 거고 여기 보면 뭐죠? 주 프로세스 P1 하다가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럼 인터럽트 벡터라는 게 나오죠. 몇 번째 거 해가지고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그게 끝나면은 프로세스 P2 왜 P2를 해? P1을 해야 되는데 P1 돌아와야 되는데 P1 요 그림은 뭡니까? 1번 주 프로그램 실행 2번이 요 자리죠? 요 자리는 뭐야? 인터럽트 발생 복귀 주소 저장 3번이 복귀 주소 저장 우리랑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조만 보고 복귀 주소 저장하고 하는 거는 요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무언 그림이든 자 어떻게 보여줄까? 이거를 이게 다냐 하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하려면 되게 복잡하지만 모든 걸 쫙 써가지고 2학년 때 우리 컴퓨터 구성 배울 때 뭘 인터럽트 한 개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다 알아듣고 전 메이플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근데. 인터럽트는 여기 내가 가르쳐 준 게 좀 더 디테일한 거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컴퓨터 구조 가면은 진짜 하드웨어를 다 가르쳐 줘요. 근데 그걸 배우고 인베디드 시간에 가면 리눅스 소스 코드를 가지고 배워요. 그게 다지. 그게 다인데 뭘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듬성듬성 띄워먹고 듬성듬성 또팅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터럽트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한 겁니다. 메커니즘은. 또 여러분들은 뭘 그리면 되냐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주 프로그램 돌리다가 인터럽트를 띄었어요. 인터럽트를 실행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인터럽트가 걸리면 또 여기서 또 떼야 돼요. 그리고 얘가 끝나면은 돌아와서 요거를 해야 되고 요 놈이 끝나면 돌아와서 요걸 해야 돼요. 지금 하나만 배웠는데 2개까지만 하면 3개, 4개, 5개 붙이는 거는 수학적 진화법에 의해서 쉽죠. 2개는 꼭 해보세요. 이건 네스티드 인터럽트. 네스티드 서브루틴이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스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리턴 어드레스를 세이브하고 리줌 할 때 리턴 어드레스를 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브루틴을 부르든 인터럽트가 걸리든 프로세스를 이걸 실행했다, 저걸 실행했다, 이걸 실행했다, 저걸 실행했다 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 이 방식. 프로세스가 중간에 바뀌면 끝나는 거 말고 김치찌개가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중간에 딴 거로 바뀌고 중간에 딴 거로 바뀌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런 방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 갖고 그러니까 이게 챕터 1에 나온 얘기라는 건 뭐지? 뒤로 가도 안 변한다는 얘기. 이거는 뭐냐면 인터럽트가 여러 개 걸렸을 때 동시에 만약에 걸릴 수도 있죠. 두부 사왔습니다 하고 당면 사왔습니다가 동시에 왔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우리가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부 사오라고 시켜놓고 잡채를 만들고 두부 사오라고 앞에 우리가 아이오하는 케이스가 3개 있다 그랬죠. 두부 사오 엄마가 사오는 경우 두 번째는 태완이를 시켜놓고 엄마가 기다리는 경우 세 번째가 이제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김치찌개 만들다가 두부 사오라고 시키고 엄마는 잡채를 만들고 있는 잡채 만들다가 당면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아직도 태완이는 PC방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그리고 당면 사오라고 시켜놓고 불고기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케이스 1, 2, 3를 보면 인터럽트가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죠. 내가 여러 개 시켜놨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두부 사와 시켜놓고 엄마가 다른 거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생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멀티플 인터럽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디바이스 컨트롤러를 가지고 인터럽트를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개가 동시에 오면 어떡하냐. 여기도 해결 방안이 필요하겠지. 첫 번째, 뭐, 나중에 그나마 조금 늦게 온 거를 무시한다. 될 말이 아니죠, 그죠? 될 말이 아니고. 두 번째, 이그노어한다. 이것도 될 말이 아니죠. 그죠?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 인터럽트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지. 그러면 인터럽트가 16개가 있다면 딱 있는데 얘네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0번부터 몇 번까지. 인터럽트가 너댓 개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들어왔으면 이거를 우선순위에 맞게 저장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5개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장을 하나만 하면 나머지 4개는 무시당하니까 안 되고 일단 다 받아들였을 때 1, 3, 5, 7, 9, 9개, 5개의 인터럽트가 동시에 걸렸어요. 근데 우선순위는 또 있겠지. 이걸 우선순위에 맞게 소팅을 하는 방법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면 되죠? 데이터 스트럭처 뭐 있다 그랬어? 큐, 스텝, 트리, 그래프 넷 중에 하나 맞추는 겁니다. 수능보다 간단하죠. 큐, 스텝, 트리, 그래프 어디다가 저장하죠? 프라이어리티 큐에 저장을 합니다. 자, 프라이어리티 큐는 1, 2, 3, 4번 프라이어리티 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는 3번이에요. 3번. 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층적 하이라키란 말은 우리 메모리 하이라키라고 배웠죠. 하이라키란 말은 크게 보면 2번 나와요. 메모리 하이라키.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하이라키라는 말이에요. 계층적이란 얘기예요. 별거 없고. 오케이? 자,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막 실행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도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그런데 또 다른 인터럽트가 또 걸렸어요. 어떡하지? 고민이죠. 이런 때 프라이어리티를 보는 거예요. 이 인터럽트는 지금 현재 새로 걸린 인터럽트는 앞에 걸린 인터럽트보다 우선순위가 낮아. 그러면 딜레이 시키는 거죠. 원래 하던 거를 다 끝내고 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가 높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하던 거를 포기하고 이 구조가 되는 거지. 그죠? 우선순위가 높으면 원래 프로그램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첫 번째 거 얘를 쭉 실행하다가 요 시점에 요로 갈 거냐 계속 갈 거냐 이 얘기죠. 그죠? 프라이어리티가 얘가 더 높으면 이거를 안 하고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얘를 다 끝내면은 돌아와서 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예를 들어 1,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2를 실행을 하는 거지. 이렇게 돌아와서 실행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거가 ISR1, 요게 ISR2. 이게 원래 하는 요게 잡채.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부터 요걸 돌리다가 요로 가죠. 얘를 포기하고 요로 간단 말이지.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는 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프리엠프트라고 해요. 프리엠프트. 버리는 거. 요건 버리고 저걸로 뛴다는 얘기죠. 버리는 걸 프리엠프트.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 한글 버전은 뭐라고 써냐면 선점이라고 써요. 선점. 글자를 보면 프리 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죠? 선점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제일 먼저 차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니라 원자 하던 놈을 포기하고 다음 놈을 실행한다 하는 게 프리엠프트고 다시 돌아오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얘를 다시 하게 되지. 그지? 여기서 돌아와서 얘를 다시 하게 되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리중. 원래 하던 거를 중간에 끊고 딴짓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거죠. 이 방식을 프리엠프트 리줌 방식이라고 해요. 왜죠?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엠프트 리줌 메서드. 이 단어가 매칭이 딱 되는 건 아닙니다.
higher priority interrupt, preempt, higher priority interrupt는 preempt lower priority interrupt. 이게 뭐예요? 낮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가 실행되고 있으면, 근데 높은 프라이어리티 인터럽트가 걸리면 요 놈을 치우고 자기가 돌아간다. 오케이? 그리고 프리엠티드 인터럽트, 쫓겨난 인터럽트는 언제 회복이 되냐? After completion of the one, 어떤 놈? That preempted itself. 자기를 프리엠트 시킨 놈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저 그림이죠, 그죠? 저 그림이고, interrupts at the same level, 동시에 같은 레벨이 있겠지. 같은 데 있으면 FIFO, 먼저 온 것부터 차곡차곡 해줘도 불만이 없지. 그죠? 동급이니까. 그렇다 하는 얘기죠. 두부 인터럽트가 안 끝난 상태에서 버섯 인터럽트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때 또 배터리 인터럽트가 또 도착했어요. 어떤 거를 제일 먼저 할까요? 배터리 인터럽트가 최고예요. 중요하죠. 두부 프로세스를 해야 되냐, 잡채 프로세스를 해야 되냐, 내 컴퓨터가 죽어버리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자, 지금 멀티플 인터럽트가 걸렸다는 얘기는 멀티플 인터럽트가 있다고 상황을 우리가 설정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디바이스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한테 일을 시켰고, 우리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프로세서가 있고, 우리 이 그림 그렸죠, 그죠? 디바이스 컨트롤러 밑에 디바이스, 디바이스 컨트롤러 밑에 디바이스. 이게 전부 디바이스 컨트롤러였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여러 개가 예정돼 있어요. 즉, CPU가 여러 가지 리퀘스트를 디바이스 컨트롤러한테 뿌려놓은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그 IO가 끝나면은 왜 IO인 줄 알지? CPU하고 메인 메모리 요거만 인터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익스터널이니까 하드디스크, 프린터 얘네들이 돌아가서 돌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로 가면 데이터가 아웃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인 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IO예요. 프린터로 가는 것도 데이터가 나가야 되니까 아웃풋. 그죠? 그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다음 외부에서 이메일이 들어오면 이메일이 여기에 쌓이면 그건 또 인풋. 하여튼 요 경계를 넘나드는 게 다 IO고 우리는 디바이스는 여기부터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컨트롤러한테 일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풋 아웃풋 오퍼레이션을 다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인풋 아웃풋 오퍼레이션이 끝나면 뭘 하기로 돼 있어요? 나한테 인터럽트를 걸기로 돼 있어요. 인터럽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걸릴 수 있다 그랬죠. 엄마가 잡채 만들다가 또 또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하고 또 딴 거 계속 하고 하니까 인터럽트가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두부한테 야 두부 사와라. 근데 또 잡채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파가 없어. 이거 누구 시켜야 되나? 얘 시켜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제일 많은 게 하드디스크에다가 뭘 쓰는 일이 제일 많겠지. 프린터에다가 뭘 쓰는 일보다. 얘는 되게 바쁜 애예요. 얘가 한번 갔는데 얘한테 시킬 일이 얘 오면 또 파 시켜야지. 또 얘 오면 계란 시켜야지. 우리 편의점 컨트롤러거든. 그게 여기 디바이스예요. 이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카드 리더라는 디바이스, 라인 프린터라는 디바이스, 디스크 유닛 1의 디바이스, 디스크 2의 디바이스. 이런 디바이스마다 이게 다 IO 리퀘스트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 태환이가 두부를 사러 가고 있어요. 실행 중이에요. 실행하고 있겠지? 저기 또 PC방에 가 있나? 하여튼 실행하고 있겠죠. PC방에 가는 것도 얘 입장에서 업무의 일환이니까 하고 있어요. 아직 얘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얘한테
팔을 사오라고 싶은 리퀘스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줄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가는데 은행에 텔러 한 명이 있어요. 텔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대기하는 의자가 5개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5개가 꽉 차면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은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죠. 한 명은 텔러한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지. 대기열에 5명이 앉아있는 거죠. 그죠? 이 상황도 컴퓨터에서 많이 나와요. 대기열의 크기가 얼마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애는 대기예요. 서비스 받고 있는 애들이. 여기 엔트리가 2개다. 그럼 몇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1개가 기다리고. 얘는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애들이. 알겠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테이블. 메모리에 저런 좀 큐죠, 그죠? 저런 큐가 쭉 있고 저거를 OS는 이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IO가 한번 걸리면 걸릴 수 있죠. F스캔F. 그러면 디스크 유닛에다가 이게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겠지. F스캔F는 어디서? 디스크에서 할 거니까. 여기에 하나씩 추가돼요. 그리고 IO가 끝나면 여기서 빠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OS는 바빠요. IO가 생길 때마다 여기다 등록을 해야 되고 IO가 끝나면은 여기서 삭제를 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업데이트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테이블. 언제? whenever IO가 시작될 때 and whenever IO가 끝날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가 쭉 달려 있을 때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가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니까 C로 만들면 링크드 리스트죠, 그죠? 2D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첫 주소도 중요하겠지. 이 첫 주소를 우리는 뭐 Q라 그러면 뭐 헤더, 뭐 이렇게 테일, 뭐 이렇게 정한 것처럼 얘를 누가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EST 포인터라는 레지스터가 첫 주소 중요할 거 아닙니까? IO가 자주 발생할 때니까 요 레지스터가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로 CPU 안에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우리는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 컴퓨터 구성에서 AC 포함해서 AR, IR, DR 또 뭐 배웠죠, 그죠? 근데 자꾸 늘어나죠. 인터럽트를 저장하는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테이블의 첫 주소를 갖고 있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stored in one of CPU register. 오케이? 근데 그 레지스터는 당연히 스페셜이에요, 제너럴이에요? 스페셜이겠지. 그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세요. 어떤 단계가 쭉 있는데 여기 어디 보면 K로 시작하는 데가 있고 U로 시작하는 게 있죠. 스테디. U로 써 있는 건 유저 프로세스. K로 써 있는 건 K 커널 프로세스. OS가 하는 일이에요. 이 액션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액션들에 대해서 이 액션을 누가 어떤 이 절차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한 adjust device status table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 팔로우 쭉 하세요. 또 설명해봤자 아까 인터럽트 설명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팔로우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장에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에는 뭐가 있었죠? IO 로직. 디바이스 컨트롤러 안에 보면 IO 로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데이터 버퍼, 하나는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 이게 있었죠. 자, 얘가 하드디스크 컨트롤러예요. 태환이가.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는 한 번의 데이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fscanf x 인테저 값을 하나 읽어와라. 인테저 값이 얼마예요? 4바이트죠. 4바이트만 읽어오느냐?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자, 이것도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512바이트씩 읽어와요. 512바이트. 그게 뭐냐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묶음의 단위를 섹터라고 합니다. 섹터. 한 섹터의 크기가 512바이트예요. 지금 뭐 이 섹터의 크기가 바뀔 수 있겠지, 그죠? 지금은 한 섹터씩 읽어요. 비록 한 바이트를 한 바이트 또는 뭐 4바이트, 몇 바이트를 읽어오라고 해도 하드디스크에서 얘는 태환이는 무조건 한 섹터 512바이트를 읽어다가 자기 디스크 컨트롤러니까 자기 버퍼에다가 512바이트. 그럼 여기서 읽어온 걸 메모리로 갈 때는 4K를 채워야 돼요. 4K 바이트. 지금은. 그 4K 바이트를 한 페이지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한 섹터라 그랬죠. 한 덩어리 512바이트. 근데 메모리의 한 칸은, 한 페이지는, 한 단위는 4K 바이트예요. 지금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메모리 한 페이지를 다 채워야 돼요. 한 페이지를 다 채우려니까 하드디스크를 몇 번 읽어야 돼요? 8번 읽어야지. 512바이트씩 8번 읽어야지 4K 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메모리 4K 바이트를 채워요. 인티저 하나를 읽고 싶어도 오케이? 저장의 단위가 하드디스크는 섹터 단위고 메모리의 단위는 페이지 단위예요. 한 바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I/O 잘해야 되는 거죠. 1000번 돌리고 인테자 4번 읽으면 이 짓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한 바이트가 필요해. 그래도 메모리에는 4K바이트를 채워야 돼요. 4K바이트를 채운다는 얘기는 하드디스크에서 이런 식으로 8번 읽어야 돼.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요새 똑똑해졌어요. 야, 섹타는 512바이트지만 이거 절로 가려면 메모리로 가려면 되게 여러 번 가야지. 그러니까 두 개 섹터를 묶어서 써요. 이 두 개 섹터를 블락이라 그래요. 그럼 블락의 크기는 1K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눅스 인스톨 하다 보면 하드디스크 블락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 나는 4K 그러면 8개의 섹터를 한 단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블락이 있고 섹터가 있고 메모리는 페이지가 있고. 그러면 또 메모리에 있는 게 캐시로 올라갈 때는 또 64바이트씩 올라가. 64바이트가 캐시에 있다가 레지스터로 갈 때는 레지스터가 8비트면은 1바이트가 가고 레지스터가 인티저면은 4바이트가 가고 이렇게 이 스토리지마다 기본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용량의 크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 구조 가면은 이거 배울 텐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자 우리가 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fscanf 했어요. 내가 1바이트를 읽든 2바이트를 읽든 상관없이 하드디스크는 태환이는 512바이트를 읽어서 자기 버퍼에 갖다 놔요. 갖다 놓겠지. 자, 그럼 이 버퍼에 있는 게 메모리로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컴퓨터 안에는 누가 있어요? CPU하고 메모리. 안에는 바깥에는 뭐 워낙 많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512바이트를 안으로 갖고 와야죠. 우리가 fscanf 했으니까. 512바이트를 갖고 올 때 안에 CPU, 메모리 둘 중에 어디다 저장을 해야 돼요? 메모리. CPU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자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치? CPU 안에는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가 딱딱딱딱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라고 있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예요. 2학년 때 배운 거는 TR이라고. 보통 이런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는 128개 내지 256개밖에 없어요. 그럼 4바이트짜리 256개면은 1KB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뭐 데이터 읽어온 거를 메모리에 CPU에 저장해 놓고 그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O를 할 때 IO가 뭐지?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더의 경계를 데이터를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할 때 아웃사이드에는 구성원이 되게 많아요. 하드디스크, 프린트, 사운드 카드 되게 많죠. 인사이드에는 구성원이 CPU하고 메모리지. 인풋, 아웃풋, 주고받는 데이터는 CPU에다 저장할 거냐, 메모리에 저장할 거냐. 어디다 저장해요? 메모리에 저장. 알겠습니까? 없잖아, 인사이드에. 인풋, 아웃풋이니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메모리로 와야 돼. 근데 메모리가 이 컨트롤러에 가서 지가 집어오겠습니까? 데이터를? 누가 갖다 줘야지? CPU가. CPU가 디바이스 컨트롤러 버퍼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메모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여기 있는 컨트롤러의 버퍼에 512바이트가 차 있어요. 얘가 일로 와야죠. 또는 여기 있는 길로 가야지. 뭘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버스를 통해서 가게 돼 있죠. 버스는 32비트 아니면은 64비트. 우리가 학생이 10,000명이야. 택시에 몇 명 타? 많이 타면 4명. 그죠? 저 버스가 저래요. 버스가 4바이트 아니면 8바이트. 얘는 얼마가 있어요? 512바이트가 있어요. 512바이트를 메모리로 올리려면 512바이트를 일로 옮기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대부분의 버스는 요거니까 요건 비싸요. 요거니까 4바이트. 그러니까 126번을 일로 가야 돼. 128번. 그죠? 128번은 일로 가야 돼. 이거를 CPU가 계속해요. 좋아요? CPU는 딴짓 해야지. 야, 이 데이터 옮기는 거를 CPU한테 시킬래니 이게 IO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또 전담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 일을. 그러니까 IO 컨트롤러, 디바이스 컨트롤러들이 데이터를 준비를 했든 뭘 했든 자기네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이거를 메모리로 옮겨주는 애. 또는 메모리에 있는 애를 프린터로 옮겨주는 애. 메모리에 있는 애를 하드디스크에 옮겨주는 애. 이거 데이터를 옮겨주는 애가 퀵 서비스가 있다는 거지. 그죠? 퀵 서비스가 바로 DMA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컨트롤러. DMA 컨트롤러 팔죠? 디바이스 컨트롤러의 일종인데 얘는 특별히 명칭이 DMA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왜? CPU가 이 데이터를 디바이스 컨트롤러들과 메모리하고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옮겨야 되는데 데이터가 진짜 4바이트씩 오고 그렇지 않고 벌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CPU가 옮겨준다는 거는 CPU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 CPU는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인터럽트 걸었어. 엄마 두부 사왔어. 그럼 나는 그 다음에 뭘 해요? 얘가 DMA예요. 야, 두부 사왔더니 제 버퍼에 가서 그 데이터를 메모리로 갖고 와라. 그거만 전담하는 또 다른 디바이스 컨트롤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딴 게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실 뭐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도 특별한 임무가 그거잖아요. 얘는 디바이스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 옮겨 다니는 그런 애입니다. CPU가 너무 아까워서 프레셔스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다이렉트냐? 메모리 액세스라는 말은 이해가 가죠? 메모리에 데이터를 옮기고 갖다 놓고 하는 애니까. 다이렉트라는 건 뭐냐? 원래는 누가 했겠어요?
DMA가 없을 때는 데이터를 누가 옮겼겠습니까? CPU가 옮겼거든. 지금은 CPU가 옮겨요, 안 옮겨요? CPU는 간섭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옮길게. 이 다이렉트란 말을 이해하려면 원래는 이 일을 CPU가 했었구나. 근데 내가 직접 할게. 메모리 간섭을, 아니, CPU의 간섭을 안 받고 직접 디바이스와 메모리 사이를 데이터를 직접 해주겠다 해서 첫 이름이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는 뭐지? 그러니까 CPU의 간섭받지 않고. 왜 중요했느냐?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얘 이름이 개똥이었거든.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그죠? 그때 만들어진 이름이 그거고, 지금 이거를 히스토리를 빼고 이해하려면 좀 어려워지는 건데, 히스토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메모리는 주로 누가 쓰겠습니까? CPU가 하는 일은 뭐야?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을 갖고 오려면 메모리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디코드. 디코드 할 때는 메모리 안 가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패치. 인스트럭션 패치. 메모리 가야죠? 디코드. 메모리 안 가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패치. 메모리 가요. 그 다음에 익스큐트. 메모리 가요? 안 가죠? 스토어. 메모리 가요? 가죠. CPU가 3GHz 속도로 계속 메모리를 저렇게 액세스를 해요. 오케이? 근데 메모리는 한꺼번에 한 번에 데이터를 하나씩밖에 못 받지. 하나씩밖에 못 줘요. 그런데 여기 있는 DMA 컨트롤러가 지금부터 내가 메모리를 쓰겠습니다. 4바이트씩 128번 옮겨야 되니 CPU 놓으세요. 저 짓을 해야 되는데. CPU가 놀아야 되겠습니까? CPU가 더 중요해요? DMA가 더 중요해요? CPU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네가 데이터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IO는 일단 길어. 이미 글렀어. 그러니까 너는 데이터를 부지런히 갖고 오긴 하되 나를 방해하지 마. CPU. 내가 더 중요하다. 자, 메모리를 쓰겠죠, CPU가. 메모리 써요, 안 써요? 요때? 안 쓰지. 요때 옮겨라. 그리고 또 써요. 스톱. 내가 쓸 거야. 요때 옮겨라. 오케이? 요때는 CPU가 메모리 안 쓰니까. 그럼 요때는 스톱. 스톱해야지. 내가 메모리 쓸 거니까. CPU가 인스트럭션 사이클을 보면 CPU의 인스트럭션 사이클을 보면 어떤 단계는 메모리를 씁니다. 하지만 메모리를 안 쓰는 사이클이 있어요. DMA는 그때 CPU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단계에 몰래 그거를 뭐라 그러냐? 사이클 스틸. CPU의 인스트럭션 사이클이 있죠. 이게 인스트럭션 사이클이죠. 그 5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인스트럭션 사이클인데 여기를 야구에서 도루하듯이 가만히 보고 안 써? 얼른 갖다 놓고 안 써? 얼른 갖다 놓고 요거를 하면서 얘가 제일 바쁜 애죠. 그죠? 그래서 DMA라는 거 CPU의 간섭을 안 받지만 CPU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이클 스틸링 방식으로 액세스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CPU는 CPU는 DMA로 인해서 질문. CPU는 DMA로 인해서 CPU는 전혀 성능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디코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데이터가 막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요 시간을 T0라 그러고 데이터가 오는 시간을 T1이라고 합시다. 어떤 게 길까? T1이 길겠지. 넌 요때 데이터 갖고 와. 예, 가고 있어요. 너 아직 안 왔어? 무효.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기다려줘야 돼. 데이터가 오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CPU가 워낙 빨라서 메모리를 안 사용하는 요 스테이지에서 소요되는 시간보다 데이터가 트랜스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 시간을 CPU가 그만큼을 양보해줘요. 그래서 CPU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그러면 IO가 한번 걸리면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인터럽트 이렇게 시작했지만 오늘 두 단계가 추가됐어요. 뭐지? 첫 단계가 디바이스 스테이트 스테이블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시작할 때 집어넣어야 되고 끝날 때 빼야 돼요. 그죠? 그 작업은 누가 해? OS가 하겠지. 그 다음에 DMA가 추가됐어요. DMA는 뭐예요? DMA 컨트롤러예요. 그러면 그래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도 이렇게 지랄 같아져요. 요만큼이 DMA 컨트롤러. 알겠습니까?